사람과의 접촉을 걱정하십시오. 물건과의 접촉이 아니라 질병통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 새로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강해집니다.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오래 머무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1200명의 캘리포니아주 목사들이 주정부 방침에 저항하면서 5월 31일 교회 문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600명 이상의 의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기적인 경제 셧다운을 경고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감염이 와도 경제 재개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디오 컨퍼런스로 대치한다고 밝혔던 G7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열 것을 추진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는 안 쓰던 마스크를 무대 뒤에서 쓴 사진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팍스TV 일부 진행자를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팍스TV가 공화당과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팍스TV는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8%포인트 앞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모닝쇼에서 블랙 피플이 자신 대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 블랙 피플이 아니라고 말해서 논란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에 새로운 보안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미국 각 지역에서 또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한국 TV 또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다 그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혼돈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부터는 그 서서히 우리가 그 결론 짓고 어떠한 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그림이 나와서요. 그 부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질병통제국이 새로운 안내문을 발표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질병통제국 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식품의약국도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쭉 읽어보니까 기본적인 것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만 그리고 지금 질병통제국이나 식품의약국이나 많은 의료 전문가들도 코비드 19이지만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2019년이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오해 시장에서 사람과의 감염은 1월인가 12월인가 논란이 있지만 제일 처음 발생한 것이 2019년이다 해서 코비드 19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분명하게 2020년 1월 중순부터 이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그래서 전문가들도 다 모른다는 것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질병통제국이 강조한 부분이 사람과의 접촉을 걱정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과의 접촉에 의해서는 쉽게 번지지만 그 밖에는 크게 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을 만지거나 제가 지금 저희 컴퓨터를 딱딱한 부분을 만지거나 왜냐하면 옷 같은 소프트한 것보다는 딱딱한 부분이 더 바이러스가 오래 살아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어떠한 물건의 표면을 만지거나 마켓에 가셨을 때 시금치를 쌓아놓은 플라스틱 백을 만지거나 이러는 것이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플라스틱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면 그 플라스틱을 만지고 손으로 입, 코, 눈으로 갔을 때 이게 감염될 케이스가 많은 것이지 그 물체 자체에 묻어있는 그것으로 내가 터치한 뒤 내 입, 호흡기로 전염될 수 있는 코, 눈 쪽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그래도 안심할 만하다 하는 내용을 그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카드보드 그 딱딱한 종이 그런 곳에는 24시간이 있지만 플라스틱과 금속에는 사흘 동안 머문다 하는 것이 가능해도 터치해서 내가 내 안으로 집어넣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 하는 그 내부의 여러 가지 리뷰 결과 그러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감염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감염자와 가까이 있을 때가 신문을 만지거나 아니면 요즘 그 아마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건을 배달 받으시는데 그러한 배달온 물건 겉에 포장 카드보드에 이거 뭐 묻어 있는 거 아니야? 소독 뭐부터 뿌리고 이런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내 동료와 내가 너무 가까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저 동료와 내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죠. 거리두기도 또 쉽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이미 경제 재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여름이 되면은 20만 명 감염자는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게 테네시 요즘 대학마다 전부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많은 연구가 모이면 좀 더 쉽게 빨리 코비드 19 바이러스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테네시 저도 만지잖아요. 테네시 대학교의 니나 그 포퍼먼 교수가 주의하지 않으면 20만 명 정도는 아주 사망자가 가뿐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포드 그 자동차 공장이었지만 호흡기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2차 감염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그 경제적인 그 활동의 문을 닫지 않겠다. 물론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지사나 시정부의 관계자가 권한이 훨씬 크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또 주지사들이 해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입장은 정해놓은 겁니다. 경제 다시 문을 연 것 닫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곳에서는 크게 퍼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제 그 시골 쪽으로도 지금보다 더 크게 위험하게 감염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여름이 돼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도 예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 가봐야지 않은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좀 꼼꼼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 신문 가디언이 오늘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백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내용도 지금까지 많이 보도가 됐었지만 이제 오늘 정도면은 이게 확실한 얘기인 것 같아라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정도가 돼서 제가 그 가디언에 지금 기사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파우치 박사가 오랜만에 얘기하던데 그 오랜만에 한 얘기에서 뭐 올겨울에 뭐 백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 꼬리표를 붙여요.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맞는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가디언은 많은 미국과 영국의 과학자, 교수, 전염병 연구자, 병리학자 등을 인터뷰를 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백신이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그런 그 뉘앙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백신은 왜 나올 가능성이 힘든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24시간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백신 개발을 위해서 세계 많은 나라가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그럼 가디언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신문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가를 전해드리고 이 안에서 이제 여름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오픈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지금 뭐 자원봉사 한 뭐 10,0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백신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영국의 보건 관계자도 며칠 전에 이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죠. 또 보건 관계자로서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백신이 개발된다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백신이라는 게 개념은 너무 단순한데요. 현실로 오면은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백신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맞아서 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그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데 예를 들어서 HIV 바이러스 백신 지금 없잖아요. 1940년대 초에 이게 나와서 백신 연구에만 30년 이상을 공을 들였지만 지금 백신이 없어요. 지난해에 처음으로 첫 번째 백신을 승인을 했는데 그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잘 듣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도 한 개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두 개 내지 세 개를 믹스앤 매치해야지 될 것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다 하는 추정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나온 그 백신 가운데서 가장 빠른 백신도 적어도 몇 년은 걸려야지 된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지금 처음 연구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르스와 같은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사르스 때, 메르스 때 백신을 뭐 해보려고 하다가 못했고 그러다가 웬만큼 지나가니까 또 일반 제약회사에서는 돈도 안 나오는데 개발해 놓으면 왜 해? 하면서 중단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이제 감염됐었던 사람 여러 가지 혈액 같은 것을 분석을 하고 많은 일을 지금까지 해봤는데 이게 힘들다 하는 결론도 나왔고요. 지난주에 미국의 그 락펠러 유니버시티 뉴욕에 있는 병원에 안 가고 회복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또 뭐 항체가 없다는 거예요. 걸리기는 걸렸었는데 뭐 많이 나오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인 스탠리 포먼 그 교수도 그러면 교수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이 항체가 안 생겼다면 자연적으로 감염됐는데도 항체가 안 생겼다면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든 백신이 그렇게 항체를 만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이게 힘들고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또 하나는 바이러스의 그 유전적인 그 불안정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뭐 변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HIV가 바이러스 그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 HIV의 그 유전적인 여러 가지가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바뀌고 또 뭐 여기 가서 다르고 저기 가서 다르니까 이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르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히려 뭐 HIV 바이러스에 비하면 안정적이라고도 보이지만 지금도 미국 서부에서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과 동부에서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뭐 증상도 다를 수도 있고 뭐 형태가 다르다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약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사람에게 듣고 어떤 사람에게 안 듣고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킨도 그렇고 또 뭐 콜레스테롤 약도 그렇고 뭐 많잖아요. 모든 위장약도 그렇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약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은 뭐 좀 그리고 질병에 이미 걸린 소수의 사람들이 먹고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좀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백신이라는 것은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투여를 하는 것인데 백신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안전해져야지 된다는 거죠. 극도로 조심을 해서 부작용이 또 없고 하도록 해야지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그 사르스 그 백신 개발하던 도중에 한 사람이 뭐 폐에 어떤 이상 증상을 일으켜서 그걸 또 처음부터 다시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폐에 이상 증세가 왔는데 또 저 사람은 간에 이상 증세가 오고 이 모든 것을 다 해야지 되는데 그게 12월 달에 나오나? 개발까지 돼서 제조까지 된단 말이야? 그 많은 양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어찌 보면은 상식적인 것이죠. 해서 이 가디언은 결론 내리기를 결국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오래 머물 것이다. 언젠가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백신이 무지개 뭐 어떤 유니콘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 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쫙 다 듣는 그런 그 무지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요. 세계보건기구 그 질병 그 전문가인 그 레리 브릴리언트 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백신이 설령 나와도 뭐 일부에게 그 듣는다던가 1년 정도만 유효한다던가 그런 일이라는 거죠. 천연두보다 코비드 19 그 바이러스를 막기도 힘들고 백신 개발도 힘든 것이 적어도 천연두 같은 경우는
누가 걸렸는지 알잖아요.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증상 없이 감염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더 많이 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분간은 핑퐁 게임을 할 것이다. 지구상 어디에선가 어머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다 잡았어요. 하다가 또 조금 뒤에 이태원에서 이렇게 됐어요. 하다가 그런데 우리 잡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다가 또 터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백신을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제조를 하는 것도 모든 나라가 다 이 제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공조를 해야지 된다. 지금 하나 되는 것은 모든 정부가 이제 민간에 이렇게 모더나 뭐 이런 데를 포함해서요. 지원도 하고 24시간 동안 3교대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이것 이외에는 지금 뭐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중국과의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좀 알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때까지는 뒤로 하고 협조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지? 어떻게든 살죠. 인간이 모든 것보다도 다 바람보다도 뭐 다 더 강한데 바람이 중간에 우리 쓰러뜨렸다가도 다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다만 인생이 조금 바뀌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바뀐 것 많이 알고 계시고 겪고 계시고 또 상상도 하고 계십니다. 관계자는 관계자대로 할 일이 있겠지만 우리는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특히 닫힌 공간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치료제가 이 백신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죠. 치료제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약 중에서 이제 적용해보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항체 치료를 뭐 백신 전에 해볼 수도 있고요. 해서 사회적인 그 거리 두기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마스크라도 꼭 써야지 된다. 아직까지 몇 개월 연구를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쓰러지는 운명이라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하는 그 가디언의 보도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요. 조 바이든 후보는 이 부분은 좀 실언한 것 같으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팍스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대단한 치어리더입니다. 그런데 일부 몇 명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팩트 체크도 하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부터 팍스를 계속 비난을 하더니 이번에는 뭐 팍스에서 일하는 사람 쓰레기라고까지 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 대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아무튼 잠시 뒤에 좀 대선과 연관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포드 자동차사에 간 그 트럼프 대통령 보니까요. 그 마스크를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보니까 제가 자주 보니까 알겠던데 백악관에서 이제 스태프들이 쓰는 그런 마스크인데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얘기를 하니까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쓰고 있고 또 포드의 CEO가 대통령 도착하자마자 저희 마스크를 써야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내가 저 뒤에선 썼다고 뒤에서 썼는데 뭐 뒤에서 썼다고 하는 말을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런데 대통령이 귀여워요. 정말 그럴 때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들 기쁘게 하라고 카메라 앞에서 마스크 쓰느냐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뒤에서 썼다고는 했고 사람들은 그럼 썼나 안 썼나.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이게 일요일 날 홍콩에서도 나왔잖아요. 한 마스크를 쓰면은 75%인가요? 75% 감염을 줄일 수 있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대통령이 계속 마스크를 안 쓰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모델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죠. 그런데
요즘은 휴대폰 시대니까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대통령이 정말로 그 포드 뒤에서 백스테이지에서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 몇 분 썼다고 했거든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린 것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마초맨으로 보이기도 원하고,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이 그 경제적인 안전에 이런 메시지를 줘야지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스크를 그 쓰지 않는 거죠. 한국에 뭐 어떤 지금은 이제 이번 선거 이후에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만은 어떤 종교 단체에 가서 그 종교 단체의 기본적인 그 형태의 무엇을 하지 않았다. 이게 지지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비난받을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어제 마스크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게 나왔느냐면 팍스에서 어제 그 저녁에 발표를 했는데, 팍스는 치어리더들은 많은데 여론조사 결과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로 좋지 않게 나와요.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해서 팍스에서 민주당의 여론조사 기구와 공화당의 여론조사 기구에 각각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을 했더니 결국은 전국적인 지지도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8%포인트 앞서간다 하는 결과였는데요. 이 결과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도 나오는데, 뭐 엊그제 로이터는 뭐 11포인트 앞서간다 바이든이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퀴니피악도 마찬가지고 11포인트 앞서갔는데, 팍스의 그 8포인트 차를 얘기를 하면서 팍스가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면, 지난번 조사 한 달 전에는 지지율이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8% 바이든, 40% 트럼프 대통령, 이건 오차 범위 바깥이잖아요. 이번 오차 범위를 4점 몇 %로 보고 있던데요. 그리고 11%의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가 아직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럼 8%포인트 차이지만 마음을 정하지 않은 11%포인트가 전부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후보 모두 과반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48%대 40%니까. 그리고 이제 팍스가 강조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경제인데, 이 경제를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에도 역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9%포인트 앞서갔습니다. 46%대 37%. 뭐 짐작 가능한 것이고요. 초동 대응이나 마스크나 거리두기나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감염자 나오고 하는, 그래서 질병통제국장, 포스크텔스의 파우치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자가격리를 했었던 뭐 그런 것을 보면은 당연히 아직까지는 선거까지 가려면 많은 기간이 남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약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헬스케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믿음도 바이든 후보가 많이 앞서갔네요. 17포인트, 50%대 33%. 그런데요, 경제관리 능력에 있어서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갔습니다. 3%포인트 앞서서 이제 45%대 42%. 팍스가 이 부분 강조했고요. 전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 지지를 안 하는 비율이 54%. 그리고는 이제 문제가 있다면 두 가지. 이게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시니어들,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데 너무 큰 기여를 했는데 지금은 나이든 유권자 사이에서 이 조 바이든 후보가 17%포인트나 앞서간다는 것. 그리고 뭐 무당파 가운데서도요, 13%나 바이든 후보가 앞서간다는 것. 더 중요한 것 있죠.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들 그 사이에서도 내가 꼭 나가서 바이든에게 투표를 하고야 말겠어. 이렇게 답한 사람은 69%인데 내가 정말 꼭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표 찍어주겠어 하는 사람은 63%입니다.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1207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비컨 리서치는 민주당 성향이죠. 그리고 그 샤앤 그 컴퍼니 공화당 많이 이렇게 다루는 그런 두 군데에 의뢰를 해서 팍스가 한 것이고, 오차범위 작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왜냐하면 그 양쪽을 다 했으니까 2.5% 포인트랍니다. 그런데 이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같은 경우도 시사주간지 타임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매체이긴 하지만 아주 전반적으로 여론이라든가 세계 문제라든가 많이 다루고 있어요. Real Clear Politics의 여론조사도 신뢰를 받고 있는데 Real Clear Politics의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팍스보다 덜 지지를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5.5% 앞서간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계속 이제 팍스가 옛날 팍스가 아니야. 예전에 그 팍스의 CEO가 있었으면 좋겠어. 뭐 심장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요. 그전에는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성 문제, 뭐 돈 주고 해결하고 막 이랬었던 그 사람이 그리워.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니 결국은 어제는 쓰레기라는 얘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팍스가 많은 사람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지금 공화당이나 나의 재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 쓰레기 뭐 이제 뭐 며칠 전에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그 진행자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2명의 흑인 커멘테이터도 지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늘 민주당의 관점을 얘기해 하는 뭐 이런 트윗을 여러 번 그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진보 진영에서는 팍스가 대통령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치어리더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은 그 너무너무 강한 치어리더, 션 해니티, 어떤 땐 동반자이기도 하고,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램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그 의사를 2명을 백악관 집무실에 데리고 와서 대통령과 얘기하고 있었던 로라 잉그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어리더를 하고 있지만 모든 팍스의 진행자들이 다 치어리더를 해주지 않으면 배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대통령이 밀고 있는 게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이라고 세상에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매체가 인터넷으로 하고요. 그 백악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특파원 백악관 그 출입 기자로서 그런데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난 대안이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과 이제 그 전국 그 위원회의 공동의장 토마스 힉스 주니어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어떤 큰 그 투자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를 아예 그 사려는 것을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그런 것을 이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이거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팍스의 새로운 그 대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만약에 뭐 재선이 되고 한다면 대안으로 그 원 아메리카 그 네트워크라는 뉴스 네트워크라는 것을 내세우겠다 하면서 경쟁 붙이고 하는 거죠. 또 이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의 대표 사주 자체가 로버트 헤링서라는 사람인데 이 그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에서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하는 뉴스를 많이 내거든요. 어떤 때는 에스콰이어 이런 잡지보다 더해요. 실제로 그 타임스 오브 샌디에고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가 망하기를 바래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사주가 그런 얘기를 하는 매체면은 이제 기자들도 뭐 보도를 할 때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고 해서 정말로 믿거나 말거나 하는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의 그 모든 진행자들이 전폭적으로 본인의 말을 사실과 다른 말을 해도 치어리더 안 한다고 지금 이렇게 좀 멀어졌고요. 멀어져서 팍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CNN, MSNBC 그 밖에 많은 매체의 시청자들을 다 합쳐도 팍스 하나 매체의 시청자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말겠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팍스의 도움 없이는 재선에 나가기가 좀, 재선에서 더 큰 힘을 많이 발휘하기가 힘드니까요.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의 뉴스 보십니까? 안 보시잖아요, 거의.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심지어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라디오에 한 사람이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진행하는 The 블랙페스트 클럽이라고 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셔러먼 더 갓이라는 원래 본명은 따로 있는데
찰스 대제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그 진행자하고 말을 오고 가고 하던 도중에 블랙 피플이 당신의 정치 인생을 구했다. 왜냐하면 예비선거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미시건주에서 그렇게 아주 그 전까지 떠오르던 몇 개 주에서 뭐 3번, 4번의 선거에서 버니 샌더스를 확 누를 수 있었던 게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블랙 피플들이 나가서 조 바이든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확 떠올랐고 그 다음에 미시건에서 확 낚아챘잖아요. 이 조 바이든이. 그래서 이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진행자가 물어본 겁니다. 블랙 피플들이 당신의 정치 인생을 구했는데 대가가 없는 게 어딨어. 예비선거에서 그렇게 구했으니까. 그러면 원하는 게 있잖아.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당신은 그 부통령 후보를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해야지 돼 하니까 이 조 바이든 후보가 많아 지금 후보 아프리칸 아메리칸 후보 이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여러 명 많다라고 안 하고 여러 명에 있어 고려 중이야 여러 명이야 내가 개런티해 여러 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누군가가 뭐 방청객이 뭐라고 하고 얘기들이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했어요.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어떤 말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정치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만약에 당신이 그 진행자에게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나에게 조 바이든에게 투표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다면 당신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야.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볼 땐요.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운데서 10명 가운데서 8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10명 가운데서 9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죠.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왜 좋은 일을 보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도를 하죠. 그런데 파리 기후조약에서 미국이 약속을 했었던 기후조약에서 탈퇴했다. 어떠한 무역 그런 것에서 미국이 약속을 했던 것에서 예고 없이 탈퇴를 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그렇게 뭐 코멘트를 하면서 보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 보도를 해요.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10명 가운데 9명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항상 제 머릿속에는 선거철에는 코리안 아메리칸, 소수인종, 이민 이슈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왜 공화당에서 탈퇴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치인들도 비난할 때 보면은 거의가 여성이고 소수인종이기 때문에 백인 남성에게 말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심지어 10명 가운데 9명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조 바이든 후보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나에게 투표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면은 그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지라고 말한 것은 잘한 건 아니죠. 이건 이제 큰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됐어야지만 될 말을 하는 것이고 이미 공화당의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당신이야말로 인종차별주의자네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 바이든이 나오는 것을 불안해하면서 보는 겁니다. 차라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나오는 게 본인의 그 지지율을 높이는데 득이 된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잠시 뒤에 600명의 의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는 계속 오픈하는 대로 놔둬야지 됩니다. 의사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편지를 보냈거든요. 물론 보수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의사들의 주장과 어떠한 그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그 이머전시 스페셜리스트인 사이먼 골드 씨 그리고 티파리 그 페이트리어트를
만든 그런 그 제니 베스 마틴, 이 두 사람이 주도를 해서 한 600명이 넘는 사람의 의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만약에 미국 그 경제가 문을 닫으면 대량 살상이 일어날 것이다. 대량 살상 이벤트다. 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의사들이 한 얘기니까 계속 문을 닫고 그러한 그 분위기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병원에도 안 가고 지금도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어떤 형태로 해석 내지는 접근을 하느냐가 문제죠. 지금까지는 이제 그 병원에도 꼭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가지 말라고 하고 수술 같은 것도 일단 그 중지시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뭐 암 이런 사람 수술 다 연기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이 의사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계속 경제가 오픈되지 않고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마음도 위축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보다 뭐 이런 생각들도 더 강하고 암에 대해서 테스트 받는 것, 스크리닝 하는 것, 이런 것도 안 하고, 치과 예약도 자꾸만 미루고, 정신건강은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료진으로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될 경우 알코올 중독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지는 못하면서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심장마비 걸리는 사람, 신장이 악화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의사들의 편지예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 경우는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실업률도 높고 그러니까는 방황하다가 마약에 중독되고 또 오히려 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할 수가 있고 더 가난해지고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 경제는 오픈을 계속 지켜주셔야지 돼요. 이게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AP통신이 그제였었던가요? 오디오 클립까지 그 공개를 하면서 보수적인 의사그룹이 앞으로 TV에 많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홍보 내지는 치어리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캘리포니아주의 이머전시 그 스페셜리스트인 사이먼 골드 씨는 더 힐과 인터뷰에서 그 의회 그 신문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우리가 이런 편지를 그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여지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 그냥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경제 오픈을 그 의료진으로서 지지하는 것은 우리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공공 건강과 안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모든 것을 확 오픈을 해야지 병원도 붐비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힐이 이 내용을 쭉 보도를 해주고 마지막에 그 한마디 정도를 어떻게 해석을 붙였느냐면은 그런데 바로 이 같은 그룹의 대표이니까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의료진이라고 하면서 이 안전한 것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그 대처는 내놓지 않았다라는 한마디는 했고요. 그리고 반대 측의 의견을 조금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주로 이제 어떤 형태로 했냐면 굉장히 좀 우파 그룹 대대적이진 않지만 그 미국 내과와 외과 협회라는 뭐 의사들 협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Association of American Physicians and Surgeons AAPS 조금 우파 그룹에 속하죠. 메디케어에도 반대를 하고 백신에도 심지어는 반대를 하니까요. 이 그룹이 이제 주도를 해서 하고 그리고 이 그룹은 HIV가 에이즈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 가운데서도 많이 속해 있어요. 랜드 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연방 상원의원이요 회복됐죠. 그리고 이제 그 탐 라이스 전 그 보건복지부 장관도 여기에 속한 사람인데 그런데 또 다른 그 지적을 하는 반대의 지적을 하는 사람은요.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이니까 미국 공공건강 협회의 이제 CEO입니다. 이분은 조지 벤자민이라는 분인데요. 누가 영원한 그 셧다운을 지지하겠습니까? 아무도 영원한 셧다운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과학에 근거해서 오픈을 하자 하는 것이죠. 이 한마디는 실어줬고요. 이제부터 11월까지는 전쟁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도 정치 전쟁, 문화 전쟁을 하면서 대선 캠페인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캠페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G7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할 수도 있어 하고 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는 6월 예정대로라면 10일부터 12일까지 캠프 데이비드에서 원래 본인이 그 플로리다 별장에서 하겠다고 하다 사람들이 이거 이해상충이야 하니까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의 전용 별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가 3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퍼지니까 이거 우리 비디오 컨퍼런스로 대체하자. 그리고 UN 총회라든가 이런 곳은 9월 달인데도 아직까지는 그대로 그 비디오 컨퍼런스로 하기로 했는데, 날짜는 좀 조절한다고 하고요. 백악관에서 G7이니까 사실은 뭐 그다지 많은 지도자는 많지 않지만 그 한 명의 지도자에 이제 같이 오는 동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대통령이 발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두 그 신호인 겁니다. 지금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했고, 그런데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뭐 캠프 데이비드라면은 가볼 수 있겠어요 정도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너무 좀 정치적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지도자들도 G7 국가 가운데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은 이제 괜찮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경제적으로 국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백악관에 와서,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양성 반응에 걸린 사람이 있는 백악관까지 와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러한 것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또 홍보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200명 좀 넘는 그 캘리포니아주 목사들이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청하는 게 아니라 통고예요. 우리 5월 31일에 교회 문을 열겠다 하는 건데, 교회는 지금 캘리포니아주도 서서히 리오프닝을 하고 있지만 교회와 미장원, 운동, 스포츠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미장원의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좀 위험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달리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밀착해 있기 때문에 손님과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필수다. 필수는 지금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필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가 또 딱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있어서 지금도 캘리포니아주에서 교회 문을 열면서 관계 당국이 오면은 또 주정부를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그 캘리포니아주의 판결은 안전하게 문 열어라 하는 것이지만, 왜 이런 그 1200명이나 되는 교회의 목사들이 그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도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됐는가 하면은 연방 법무부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그 교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방 법무부 민권국에서 뉴섬 주지사에게 교회에 차별적이다, 부당하다, 교회 문을 못 열게 하는 것은, 이런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마찬가지 입장을 갖고 있고 해서 이제 무조건 일단 문을 열겠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그 홍콩에 대해서 새로운 보안법을 발동하겠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제야 인사를 단속하겠다, 홍콩을 강하게 컨트롤하겠다 하는 것인데, 법 내용이 어떤 법인지 공산당이 발표를 했는데 애매하고요. 다만 홍콩의 안보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03년도에도 비슷한 보안법을 적용을 했고 대규모 시위 있은 뒤에요. 다음 주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홍콩 당국은 홍콩 당국이 아니라 중국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진압을 했는가 보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홍콩 쪽을 단속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1957년도부터 누구보다도 백악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 91세셨는데요. 이분께서
윌슨 루즈벨트 저먼이라는 분인데 57년도 도어맨으로 해서 버틀러로 해서 2012년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 따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였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항상 얘기하시기를 인생에는 언제나 장애가 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장애가 있고 어떤 신분에게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 어려움은 다만 우리는 앞으로 나갈 뿐이다 라고 늘 얘기를 하셨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